태풍까지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지 참, 이 피해가 또 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태풍 근처도 가시지들 마시고 조심조심 잘들 안녕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이상 야릇한 정당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 그 정당의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도대체 이 정당 이름이 몇 번째 바뀐 건지 뭐 헤아리기도 이거 지금 기억력 웬만한 기억력 가지고는 헤아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요번에 또 이상한 이름을 또 내놨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뭐 당원 회의에서 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바꿨다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그 뒤에다 당자를 붙이면 국민의힘당. 야, 그거 참 부르기도 좀 그렇다. 지금 국민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좀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는 말, 참 정치판에서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이 국민이라는 말이 뭐냐? 왜 이게 이렇게 강조되어야 하느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접받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는 언어가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두 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개별적인 국민을 말하는 국민. 말하자면 국민이 민원인으로서 정부 부처나 이런 데 갔을 때, 국가기관에 갔을 때에 헌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 이러한 개인을 의미하는 국민도 있지만 헌법 제1조에서처럼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할 때 그 국민은 집합적 의미의 국민이지 결코 개별적 의미의 국민은 아니죠. 어떠한 국민이 개별 국민이 이 나라의 권력은 이 사람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법률적 무지죠. 헌법에서 제1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의미는 왕권으로부터 그거에 대립되는 독재적 통치 세력으로부터 그것에 대립되는 피통치 세력이 나라의 모든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선언적 의미, 그런 의미로 쓸 때에 집합적인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헌법 제1조의 국민은 법률적 실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은 5천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무슨 2,500만 대 2,500만 그 어느 쪽을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쓰임새가 생기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또 국민의힘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 그 국민은 누굽니까? 이 정당의 이름을 바꾼 사람들은 5천만 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그러기를 뭐 간절히 희망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왜 하는 거냐? 왜 그거를 정당의 이름으로 선택을 하는 거냐? 상대편 당도 국민의힘 당이죠, 역시. 국민의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합적 국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나라인데 어느 국민? 정당은 그 어느 국민인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단 하나의 정당이면 안 되지요. 그건 전제국가에나 있는 거고 그건 왕권국가나 다를 게 없는 거니까 민주국가라면 정당이 하나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정당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소속 국민들은 여러 뭉치로 갈라져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의 기능은 여러 정당들이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정당 성립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이어야 정당다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국민의 건강한 여론을 육성하고 그것을 수렴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그것의 실천 세력이 되고, 한 정당이 그렇게 되면 다른 정당도 우리는 그걸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경쟁적 관계를 반복함으로써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 이름에는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좀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표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담겨야 한다는 것,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당들이 우리는 민주야, 민주적 가치가 우선이야, 평등적 가치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화야, 우리는 함께 합의해서 의견을 만드는 게 우선이야,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해서 그것을 함께의 의견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공화당이죠. 그죠? 아니야, 우리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안정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해, 그래서 보수당이지요. 우리는 늘 약자에 있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노동당이지요.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대안의 상징, 이곳을 표현해 주어야 정당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정당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가 다기화하고 다극화하는 이 과정을 몇 개의 정당이라고 하는 정점으로 묶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정당주의 다음의 방안을 우리는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그런 농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 선생님, 그렇게 심각하세요? 김종인 당이라고 만들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큰 기대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아차, 진짜 그런 건가? 이게 뭡니까? 국민, 막연한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으로서 하기에 그것의 힘? 어디를 향한 무슨 힘이요? 그 속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제시도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시 못하는 정당 왜 있어야 합니까? 분명히 압도적으로 이걸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을 생각했을지 빤합니다. 국민, 좀 더 많은 표가 우리에겐 필요해. 누구라도 우리에게 표 준다면 다 국민이고 그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통합당이라는 개념과 다를 게 없지요. 정말 그러면 흑묘백묘당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당명 정하자마자 내놓은 대표 정강정책이 뭐라고요? 국민 기본소득제를, 개인 기본소득제를, 그거를 제1의 정강정책으로 하겠다. 그거 뭔지 정말 전 세계가 이미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도 모르겠습니까? 그거 포퓰리즘일 뿐이죠. 변형되고 확장된 최저임금제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선동이지요. 좋습니다. 국민에게 돈 다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너는 난리를 치냐? 국민에게 돈 누가 주지 말랍니까? 당연히 정부는 국민이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줘야 한다. 국민에게 돈 벌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이어야지, 국민에게 지폐 조각을 집어 던져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려면 멋있게 주세요. 그 던진 돈이
뿌려져서 그것이 새끼를 치고 쳐서 증식이 돼서 실질적인 국민의 부를 생산하고 생활의 그 급격한 수준의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돈을 줄 생각을 하세요. 채널 24K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에게 그 돈을 주면 돈을 주어서 온 세계로 나가서 공부하고 그쪽에 정보를 획득하고 그쪽에 사실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세요. 산업 현장에 돈을 뿌리고 싶다면 그 돈을 받아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기업을 확장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향해서 돈을 주세요. 그래 1인당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당 기본소득이 만일 200만 원이 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제 위에 길게 크게 자란 나무들 잘라서 그 나무 잘라서 밑을 고여야 밑이 그렇게 올라갈 텐데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전원이 월 200만 원씩 정말로 갖고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300만 원 갖게 해달라, 400만 원 갖게 해달라 그런 욕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 200만 원은 시간이 지나면 도로 제로가 되는 그런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 경제학 좀 공부하셨다고 하면 상식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의 법칙이나 마니 일루전의 법칙이나 이 정도 간단한 경제학의 기초적인 논리만 알아도 이게 사기라는 것, 국민들을 꼬이기 위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를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제일 강령으로 하겠다. 왜? 상대 정당이 선거 때 돼서 돈 뿌리니까 그쪽으로 표가 몰려가는 걸 보고 나니까 그 이상의 방법이 없겠다 싶으십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정당이라면 뭐하러 권력 바꿔요? 가치관의 다양화를 지향할 것이냐, 가치관의 획일화를 지향하는 게 옳으냐, 그 대결에서 이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만일 정말로 천호신조에서 집권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집권하는 세력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쌓여진 그 어마어마한 신형 적폐들, 그 악법들, 부조리한 인적 구성들, 이걸 모조리 청산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정도의 의식 구조와 의지를 가진 정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세력이 교체된 정권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수렁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분열하고 쌈질하고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밖에 뭘 하겠습니까? 당명을 바꿨다면 그와 동시에 결연한 무슨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목마르는데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들이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끌어낼 수 있는 역사에 남을 정도의 각오를 보여주는 성명서 한 장이라도 따라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많은 실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조리 던질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끌을 해서라도 이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명 한 장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양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나 지금 현재 야당이 현실적으로 그 정당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없으면 그걸 어떡하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집안을 고쳐서라도 끌고 가야지. 그래서 뭉치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비상시라고 해서 꾸려진 비상대책위가
이게 언제까지 도대체 이걸 비상이라고 할 것인지, 그들이 인식하는 비상의 조건이 뭔지, 정상의 조건은 또한 그러면 뭔지, 비상이라고 굴러 들어온 돌들이 어영부영 그냥 세월 보내고 눌러 앉더니 이제는 항상적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 이름까지 자기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마치 그들을 점지할 것 같은 이런 권력화하는 모습, 이건 뭡니까?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언제까지 이 비상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그 뒤에 숨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됐지만 그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 통합당일 때 비상대책위 만들었으니까 국민의힘당이 다시 됐으면 비상대책위 해산해야죠, 논리적으로. 그냥 거기에 또 눌러 앉아서 이제는 뭐까지 가시려고 그럽니까? 자신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돼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선별된 인사들도 아니고, 그저 몇몇 낡아빠진 세력들과의 흥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사실이면 그들부터 제거해야 신선한 야당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채널 24K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현재 권력보다도 이 야당을 개혁하는 데 채찍을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야당, 정말로 살아서 심장이 쾅쾅 뛰는 야당, 사기가 충천한 야당, 그런 야당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정말로 황골탈퇴하고 시퍼런 정신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날 때까지 매를 들어야 되겠습니다.